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 CFA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제 마켓 스트럭처 파트 이제 진도를 나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코스트 세오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적인 인디비주얼 펌의 코스트 펑션, 그 곡선이었죠. 곡선을 제가 그려드렸고, 퍼펙트 컴페티션 상황에서 우리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 마켓이라는 게 퍼펙트 컴페티션만 있는 게 아니고 올리고폴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노폴리, 그다음에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이게 다양한 종류의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시장에서 또 어떻게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잠깐 복습 차원에서 자, 그 퍼펙트 컴페티션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컴페티션에서는 자, 그림 잠깐 좀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인디비주얼 펌의 아웃풋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뭐 마켓 프라이스를 이렇게 세로축에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스트를 세로축에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퍼펙트 컴페티션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주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퀄리티 제품을 그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우리 시장 균형 가격이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마켓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시장 균형 가격이요.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떤 정신 나간 사장님도 이거보다 비싸게 물건 팔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거든. 손님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팔면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퍼펙트 컴페티션에서 자, 이렇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자, 퍼펙트 컴페티션에서는 이 마켓 프라이스랑 우리 인디비주얼 펌이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마지널 레비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퍼펙트 컴페티션에서만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노폴리라든가 독점이 되겠죠. 혹은 올리고폴리, 과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모노폴리스트 컴페티션, 요 시장에서는 마켓 프라이스랑 이 기업의 마지널 레비뉴가 일치하지 않아요. 마켓 프라이스가 마지널 레비뉴보다 더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의 경쟁적 구조와 무관하게 우리 인디비주얼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컨디션은요, 바로 요 마지널 레비뉴 커브랑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할 때 그게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모노폴리스 컴피티션이 아니라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요 마켓 프라이스 라인과 마지널 레비뉴가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산출량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Q스타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요 지점이 이제 펌의 퍼펙트 컴피티션 마켓에서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이다. 이걸 잠깐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추가됐었던 그림이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 펌의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펌은 이제 익세스 프로핏,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다 있었습니다. 프로핏이다라는 얘기는 P 곱하기 Q, 그러니까 이른바 토탈 레비뉴에서 AC 곱하기 Q.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게 이제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이걸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아웃풋은 이거니까 여기서 P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때 에버리지 코스트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AC가 여러분들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은 프로핏은 P-AC 그 다음에 괄호 닫고 Q가 곱해진 건데 요게 양수고, 얘도 당연히 양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펌의 프로핏은 제로, 0보다 더 큰 익세스 프로핏을 지금 획득하고 있다라는 거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켓 프라이스가 시장 환경 변화로 이렇게 좀 낮아지면 여러분 요 포인트를 제가 뭐라 그랬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는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개념을 좀 상세하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자, 어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 마켓,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그 막 엄청난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회장님이면 모를까, 아주 고만고만한 영세한 요만한 이제 조그만 기업체는요, 이 커다란 시장 환경에서 결정되는 시장 균형 가격에 이렇다 할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절대 불변이 아니죠. 이거는 시장 전체 디맨드랑 시장 전체 서플라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잘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퍼펙트 컴페티션 마켓에서는 우리 인디비주얼 펌이 생산량을 아무리 늘리거나 줄여도 마켓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우리 사장님의 의지와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환경 변화, 시장 전체 수요, 시장 전체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있고, 자 계속 그러니까 계속 퍼펙트 컴페티션 마켓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 딱 결정된 시장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이 되면은 우리 사장님은 그냥 딱 이대로 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금 이제 그려드렸죠. 바로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어딜 지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공교롭게도 요렇게 지나가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바로 마켓 프라이스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자 프로핏은 이거라고 그랬죠. P-AC 곱하기 Q인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음수가 돼버려서, 자 이제 이코노믹 로스, 즉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공교롭게 여기를 싹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돼서 얘랑 일치해서 얘가 0이 되죠. 즉 제로 이코노미 프로핏을 얻게 된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 셧다운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롱런에서 장기죠. 장기에서 이거 좀 지우도록 할까요? 장기에서 우리 사장님이 이제 기업의 덩치를 슬금슬금 늘려나감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 직면한 숏런에서의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는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외곽선을 매끄럽게 감싸는 엔벨롭 커브를 우리는 얘를 롱런에서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요 침범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한 컨셉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여기서부터는 디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마 실제 CFA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롱런에서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가끔 이렇게 수평선인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간헐적으로 현실적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여기가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 여기가 디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은 다른 말로는 인크리징 리턴 투 스케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개념은 아닌데 이 정도 경제 원론적 난이도에서는 거의 일치해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디크리징 리턴 투 스케일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컨스탄트 리턴 투 스케일, 디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선 구간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LAC가 이렇게 그냥 U자 형태면 이게 딱 여기에서 그냥 컨스탄트 리턴 스케일이 살짝 스팟 딱 한 점에서 이제 살짝 발생했다가 바로 디스 이코노미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양태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기본적으로 퍼펙트 컴페티션에 그러니까 뭐 코스트 세오리는 이게 마켓 스트럭처랑 무관하고요. 그냥 코스트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 펌이 퍼펙트 컴페티션 상황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프로핏 맥시마이저 컨디션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세분화한 이 존재가 퍼펙트 컴페티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살펴드리긴 할 텐데, 자,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우리나라 말로는 독점적 경쟁, 이런 시장도 있겠고, 모노폴리, 독점이죠.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 과점. 이런 식으로 시장의 구조를 이제 크게 4가지 계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시게 된다면, 이제, 이런 마켓 스트럭처 보시면 이제, 우리 퍼펙트 컴페티션 있고요. 모노폴리스 컴페티션, 올리고폴리, 모노폴리,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주 중요한 우리 표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우리 마켓 스트럭처에 대한 이제 특성을 그 시장별로 잘 구분이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 칠판에 그려도 됩니다만 여러분들 그 교재 있으니까 바로 참고해 주시면은, 자, 우리 넘버 오브 셀러, 다시 말하면 기업의 수죠. 그러니까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하는 우리 서플라이어라고 해도 되고 뭐 셀러라고 해도 되고 판매자나 공급자나 다 같은 얘기죠. 그냥 기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럼 넘버 오브 셀러가 어떻게 되느냐? 퍼펙트 컴페티션은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를 그러니까 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기업이라든가 그 경쟁자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최소 뭐 여러분 이제 기업이 막 4-5개 이게 손에 꼽을 정도는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올리고폴리가 되거든. 정말 많아야 돼요. 막 최소 막 20-30개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엔트리 배리어가 있는데 엔트리 배리어.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진입장벽이죠. 진입장벽. 진입장벽. 이 진입장벽이 뭐냐면 그 잠재적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무형의 장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거대한 성곽이 있어가지고 뭐 성 둘러싸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상징적인 단어인 거죠.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약간 좀 불법적인 이런 그 경쟁 행위들을 억제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우리 진입 장벽이다라고 하는데 퍼펙트 컴페티션은 진입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로야. 물론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 엔트리 베리어가 베리 로우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현실성을 좀 반영한 거고 이론적으로는 진입장벽이 0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입장벽.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진입장벽 정도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서 이렇게 퍼펙트 컴페티션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이 여러분들 PC방이랑 그 다음에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아이고 노랭이 아니고 노래방.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두 개의 시장이 그 퍼펙트 컴페티션 조건을 제일 잘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PC방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1번 PC방이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끌어모아서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서 다른 산업 하던 사장님이 야 우리 요쪽 PC방 장사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요 길 건너에다가 2번 PC방을 딱 차리려고 해요. 여러분 엔트리 배려가 뭐죠? 1번이 이 2번을 막거나 아니면 꼭 1번이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번이 이거 PC방 장사 잘 되는 거 같은가 나도 여기 장사 들어갈래요 라고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2번으로 하여금 이 PC방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 현실적, 법적 요인들이라든가 뭐 심리적 요인,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다 통칭해서 진입장벽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퍼펙트 컴페티션이면은 진입장벽이 0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원래 딴 산업에서 장사하던 사장님이 이거 PC방 장사 잘 되니까 이거 접고 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최소한 구청에 허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자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살짝의 이런 뭐 행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진입장벽으로서 현실적인 진입장벽으로서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여기 사장님이 이 PC방 하겠다고 하는데 진입장벽이 엄청 거대해서 이거 PC방 하려고 하는데 이거 PC방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률 1급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눅스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면 시험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없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야. 다만 최소한의 이런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 그런 걸 고려해서 이 교재에는 그냥 퍼펙트 컴페티션의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0인데 현저히 낮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substitute product. 다시 말하면 뭐죠? 여러분들 네, 대체제를 말하는 거죠. 대체제. 자, 우리 대체제는 뭐냐면 이 소비에서 특성이 상당히 유사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콜라가 이렇게 그 제로콜라가 이렇게 있는데 제로콜라를 되게 좋아하는 어떤 소비자 제로콜라를 딱 사려고 갔는데 마침 제로콜라가 품절이 없어. 다 매진이야. 어떡하지? 이거 제로콜라 먹고 싶은데 없네. 근데 옆에 봤더니 이거 펩시 제로가 있어. 펩시 제로 라임. 이거 펩시 있네. 근데 제로콜라 원래는 제로콜라 사려고 했는데 없어요. 코카콜라에서는 제로콜라 없네. 근데 펩시 제로 있네. 근데 가격도 얼추 비슷해. 그러면은 뭐 기다렸다 이거 다시 들어올 때까지 살려니까 좀 너무 그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니까 그냥 이거 사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소비에서 대체 관계죠. 그냥 느낌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소비에서 그 특성이 상당히 유사해서 이게 좀 없거나 비싸지면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비를 환승해도 되는 이런 관계가 대체 관계인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 퍼펙트 컴페티션은요 이게 다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들이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이거 맛보면은 이 소비자가 얘가 만든 건지 얘가 만든 건지 얘가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맛과 퀄리티와 품질과 서비스랑 모든 게 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각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들끼리는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ery good substitute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얘가 만든 요 제품, 요 제품, 요 제품, 요 제품 다 보면은 뭐 먹을 거라고 하면 맛, 서비스, 용량, 그다음에 이게 뭐 식당이다라고 하면 서비스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잖아.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다 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질한 제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질한 제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나 어느 거를 사도 무방해요. 그러면은 뭘 삽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싼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완전 경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재화들 중에서 그냥 싼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의점 갔는데, 자, 우리 500ml짜리 생수를 팔고 있어. 여러 브랜드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수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얘가 900원, 얘가 800원, 얘도 900원, 얘도 1000원이야, 얘는 1000원. 그럼 여러분 뭐 사시겠어요? 이 800원짜리 사죠. 왜? 여러분 생수만 구분 가능하세요? 저는 뭐 저거는 그냥 딱 편의점 가서 생수 살 거 있으면 딱 보면은 싼 거 사요. 같은 용량이면은. 왜냐, 이거 맛이나 저거 맛이나 맛이 다 똑같거든. 저는 다 물이거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한 제품은요, 싼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ture of 이제 competition은 price only, 오직 가격 경쟁만 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 자, 그래서 그 밑에 pricing power가 뭐냐면 none,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뭐 다른 가격 이외의 요건으로서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경쟁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디비주얼 펌이 제품을 아무리 많이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도 이게 마켓 프라이스에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싱 파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싱 파워는 뭐냐면 인디비주얼 펌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 균형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마켓 파워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장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석유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석유. 여러분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아시죠?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그러니까 석유 많이 난 산유국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좀 담합을 하는 거지, 담합. 즉 흔히 말하는 컬루전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건 석유 시장 전체입니다. 석유 시장. 그래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고 석유에 대한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오펙 석유 수출기구가 딱 모여가지고, 야, 이거 석유 가격이 이거 좀 싼 거 같아. 야, 우리 이거 감산하자, 감산.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마켓 파워 있는 거잖아요. 예, 있죠. 이건 마켓 파워 있어요. 근데 이게 퍼펙트 컴피티션 마켓이 아니라는 거야. 퍼펙트 컴피티션 마켓에서는요, 이래버리는 거야, 지금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인디비주얼 펌의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모두 다 합산된 거잖아. 여러분 그 수학교 이거 아시죠? 시그마? 다 더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이 모두 다 합쳐진 서플라이 커브를 모두 합산하면 이게 바로 마켓 전체 토탈 서플라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맨드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장,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장이 뭐 제가 볼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장이 완벽하게 퍼펙트 컴피티션은 아닌데, 퍼펙트 컴피티션의 요건을 좀 상당히 많이 구현해주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전국에 이 커피 파는 사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계실걸? 거의 10,000명 단위 아닐까 싶은데 되게 많다고요. 근데 거기서 톰이라는 일개 사장님이 자신의 서플라이를 살짝 줄여요. 자, 여러분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몇 잔 정도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천만 잔은 될 것 같은데. 전국의 직장인들 중에 한 절반 이상 다 한 잔씩 마시잖아. 뭐 야근하는 분들 두세 잔씩 마시잖아. 최소 3천만 잔이야. 근데 여기서 일개
인디비주얼 톰 사장님이 하루에 300잔 파는 거를 줄여요. 200잔으로 공급을 줄였대. 그럼 얘 어떻게 돼? 예. 요 3천만 잔에서 2,999만 9,900, 800잔으로 줄겠죠. 900잔으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몇 센치? 예, 0.0001cm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럼 마켓 프라이스 어떻게 돼? 안 움직인다고. 이 얘기예요. 이게 마켓 그 프라이스 테이커 개념이에요. 그래서 퍼펙트 컴피티션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워낙 첨예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마켓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파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시고,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시장이죠. 거기 나와 있는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에요.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우리나라 말로는 독점적 경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퍼펙트 컴피티션 마켓에서는 자, 1번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었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퍼펙트 컴피티션의 두 번째 조건은 이 공급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들이 소비자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가려낼 정도로 거의 동질해요. 동질한 제품. 그러니까 품질, 서비스, 맛, 용량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싼 것만 사는 거예요. 동질한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엔트리 배리어가 없어야 되겠죠. 진입 장벽이 없었고요. 자격이 상당히 낮아야 되고, 여러분이 3번과 4번이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정보도 완벽하게 공유돼야 됩니다. 정보 공유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 시장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소비자, 공급자 모두 다 한순간에 쫙 퍼져야 되는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이 시장이 퍼펙트 컴피티션인데, 자,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 1번 조건 동일합니다. 아이고 왜 안 찍히니? 예. 자,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이요. 1번 조건 동일합니다. 얘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도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우리 보시면은, 그 표 보시면은, 그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진입 장벽이 거의 0이었죠. 근데 얘는 약간은 살짝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낮아. 그러니까 둘 다 낮는데, 살짝 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얘도 유사. 얘랑 비슷, 업비슷. 네, 약간 좀 높아요. 여기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2번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자, 우리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정말 유사해가지고 그냥 싼 거 사는 거야. 사람들이 싼 거 사는데, 모노폴리스 컴피티션은 맛이나 품질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걸 느낀다고 소비자들이 느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 그 퍼펙트 컴피티션에서의 이런 대체 관계는요, 완벽하게 대체가 잘 되지만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은요, 그 올리고폴리보다는 좀 대체성이 어느 정도 있어.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제품은 유사하지만 차이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차이는 존재. 이 정도로 좀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그 CFA 우리 기본서에서 이 네 번째 조건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정보는 약간 제약이 따릅니다. 정보 제약 같은 거 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조건은 교재 없으니까 굳이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건 좀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요식업이야, 요식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2번 조건이 동류의 제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질이 아니고 동류의 제품이에요. 근데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직장인들은 보통 밖에서 뭐 구내식당도 있겠습니다만 밖에 뭐 식사하러 나가긴 하잖아. 점심 메뉴 뭐 드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소머리 국밥. 그러니까 여러분 요식업이 대표적인 거죠. 이제 소머리 국밥, 뭐 국밥이 또 그렇고 뭐 김치찌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오늘 점심 소머리 국밥 먹었다 칩시다. 자, 잠깐 공간 확보 위해 가지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소머리 국밥 먹었는데 여러분 전국에 소머리 국밥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되게 많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퍼펙트 컴피티션도 우리 셀러의 수가 되게 많아. 근데 모노폴리스 컴피티션도 우리 공급자는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소머리 국밥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이제 도로가 이제 사람들 모이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소머리 국밥집,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골목. 촌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소머리 국밥 골목 해가지고 많은 이제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이 뒤에 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소머리 국밥집이 여러 개 있는데 요즘 이 다양한 소머리 국밥집이 레시피가 다 똑같을까요? 맛과 서비스와 품질이 모두 다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양으로 승부 보는 그런 집이 있을 거고, 아, 여기는 김치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어,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되게 이제 칼칼한 맛이 일품이고요. 아, 여기는 맵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시원한 느낌의 그 소머리 국밥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약간,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 소머리 국밥이라는 이렇게 큰 틀에서는 같은 제품이지만, 동류의 제품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맛, 품질, 서비스, 용량 등등 이게 뭐 미세하든 어느 정도 소비자를 체감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동류의 제품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이질성은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머리 국밥집은요, 가격 경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 이외의 요인의 경쟁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퍼펙트 컴페티션과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 퍼펙트 컴페티션 마켓에서는 자,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거보다 비싸게 팔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이거보다 싸게 팔면은 손님들은 많이 모이지만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퍼펙트 컴페티션은 이 마지널 코스트가 있고 여기 딱 만나는 여기서 바로 딱 우리 사장님이 최적의 산출량을 결정하죠. 물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에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죠. 여러분 요 지점이 AVC 커브 최저점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 추가적인 전제 조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VC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컨디션이 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살짝만 올려도 손님은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인디비주얼 펌이 책정한 가격이 이 마켓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 몇 명 방문에 제로입니다. 그냥 망하는 거라고. 이겁니다. 프라이스 테이커 개념. 근데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은 이 정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자기 소머리 국밥을 여기 P1에 책정했더니 하루에 손님이 한 150명 정도 방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살짝 좀 올렸어. P2로 약간 좀 올렸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손님 아무도 안 오지. 왜냐면 소머리 국밥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길 하나 건너 우수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을 살짝 올렸어. 그럼 이 150명의 손님들이 딱 오다가 가격 올렸네? 아이씨, 야, 딴 데 가자. 야, 딴 데는 가격 그대로 있어. 이러니까 많이 손님 뺏겨. 근데 손님이 제로가 되진 않는 거야. 제로. 왜 그렇죠? 이 집이 뭐죠?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거든. 이 집 깍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맛의 품질 차이가 약간 대동소이한 거야. 그러니까 딴 소머리 국밥집은 가격 그대로 원래 경쟁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올렸어. 그런데 그러니까 깍두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손님들이 야, 딴 데 가자. 야, 일로 가자. 다 이탈하지만 아, 나는 소머리 국밥도 좋은데 아, 특히 이 집 깍두기가 맛있어서 여기 온 거야. 근데 딴 데 가면 이 깍두기 맛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가격 좀 비쌌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간 게 아니잖아. 약간 올라갔잖아. 아, 그냥 가격 비싸져도 이 집만한 깍두기 없다. 그냥 이거 좀 비싼 돈 내고 먹자.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잔존하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모노폴리스 컴페티션 펌이 직면하는 인디비주얼 디맨드 커버가 돼요. 마켓 전체 디맨드가 아니고 이 사장님 국밥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디맨드 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울기가 이게 존재하는 형태로 이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네이처 오브 컴피티션이 가격 경쟁도 충분히 해. 당연히 하지만 가격 이외의 요인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이런 뭐 광고 전략도 있을 수 있겠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맛을 좀 더 개발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라이싱 파워가 약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 그러니까 프라이싱 파워라는 얘기는 자기 인디비주얼 그 펌의 가격을 마켓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서 이게 이탈시켜도 생존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마켓 파워는 지니고 있다, 프라이싱 파워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노폴리스트 컴페티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올리고폴리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폴리는요, 기업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최소 2개는 돼야 돼. 여러분 기업이 하나면 얘는 모노폴리거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올리고폴리에서는 기업이 요렇게 있으면서 근데 이게 막 수십 개면은 이러면은 저기 컴페티션이 되는 거니까 소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저기 한 두 손에 꼽을 정도, 뭘 한 손에 꼽을 정도 숫자 미만이면은 이 올리고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폴리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조금 있다. 약간 있다. 그러니까 최소 1은 안 돼요. 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모노폴리에서는 펌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올리고폴리라든가 모노폴리는 엔트리 배려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컴페티션 마켓보다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엔트리 베리어의 여러 가지는 뭐냐면 경쟁 억제 전략이에요. 경쟁 억제 전략.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 바로 다음 진도에서 확인해 드리는 이제 게임 세오리 내시 이퀄리브리엄 컨셉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건데, 자, 여기 이제 커다란 이제 배후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 A라는 기업이 딱 선점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모노폴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윤이 막대하겠죠. 이 모든 소비자를 A만 지금 구매해야 되니까 손님들은 바글바글 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잠재적 경쟁자 B가 여기 딱 끼어들려고 해. 그럼 A 입장에서 이게 되게 탐탁지 않겠지. 아, 쟤 끼어들면 손님들 한 절반 정도는 갈라지겠구나. 내 매출과 이윤이 좀 떨어지겠구나. 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여기 진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경쟁 억자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불법적 요소가 되게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여러분들 아무리 그 경제 행동적 원리가 강하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경제 질서에 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그럼 자본주의가 잘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자본주의의 실패 요인들을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훼손되지 않은 범주 안에서 경쟁이 촉진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촉진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여러분은 경쟁이라는 단어로도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쟁과 분배가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체득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렇게 경쟁 억제 전략 다 불법적인 요인으로 막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게 되게 강해. 미국은 독과점 방지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했다 걸려버리면 그냥 기업이 그냥 공중분해될 정도로 엄청난 과징금을 매기게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면서부터 어떻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이거 좀 막고 싶잖아. 이제 얘네가 뭐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법이라는 게 모든 인간의 생활 질서를 완벽하게 100%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교묘한 구석을 약간 좀 노려서 불법 요소에 거의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야. 선은 안 넘어서 불법적 요소에 거의 근접할 정도까지 해서 얘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사람의 이기적 심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입장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사장님은 이 가격을 엄청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사 제품 가격을 미친 듯이 출혈 할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진입을 하려면 되게 큰 투자를 해야 되잖아. 큰 투자. 엄청난 투자해서 들어가가지고 얘는 코스트가 이미 되게 많이 지불된 상황으로 딱 들어왔는데 얘가 가격을 쫙 낮췄는데 그럼 얘도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낮추면 손님들이 없으니까 이 코스트 그대로 물고 이제 그래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춰버리면은 여러분들 요게 음수가 되잖아요. 이러면 얘는 이제 장기간 오랜 동안 적자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해서 얘가 아예 안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오는 행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얘가 가격을 낮추니까 일단 당장은 좋은데 이게 지금 잠깐은 소비자 입장에서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얘가 나중에 얘가 진입하는 걸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얘 어떻게 할까? 다시 지가 독점이 되는 거니까 가격을 확 올려버릴 거야.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뭐 완벽하게 법으로 다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의 이제 법률적 규제 행위로서 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덤핑 규제 같은 거. 강제로 이렇게 낮춰서 경쟁을 억제하는 전략은 안 좋은 전략으로서 이거 만약에 들어가면
확인되면 아마 과징금을 물게 되는 그런 행위이긴 할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 것들 진입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노폴리도 마찬가지고 모노폴리는 더 강력하게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경쟁 억제 전략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쟁 억제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세팅한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진도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화의 동질성 여부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올리고폴리 마켓의 올리고폴리 마켓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적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동통신 시장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분할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 보통 뭐 신세계, 롯데, 현대 뭐 이 정도 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교복시장이라든가 정유시장 여러분들 주유소 정유시장도 이렇게 과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보시면 good substitute or differentiated.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이제 동류라는 거야 동류인데 이질성은 좀 다르니까 얘네들은 이질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볼게요. 전자제품 뭐 예를 들면 이런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글로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올리고폴리 마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똑같이 스마트폰이다라는 입장에서는 동류의 제품이긴 해요.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요거 갭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말하면 품질 누가 더 월등하다는 게 아니고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기능이라든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 그러니까 아이폰 쓰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 갤럭시로 갈아타기가 좀 애매해져요. 마찬가지 갤럭시 쓰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아이폰으로 갈아타기가 조금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차별성이 좀 부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그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품질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 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보다는 마켓 파워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보시는 것처럼 마켓 파워가 퍼펙트 컴피티션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얘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약간 있습니다. 마켓 파워.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가 마켓 파워가 얘네보단 좀 세요. 근데 모노폴리가 마켓 파워가 제일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노폴리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트리 베리어를 제일 강력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페이턴트, 특허권 같은 거죠. 특권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정 기업만 여기 몰아넣어주는 제도적 장벽으로서 진입장벽을 세팅해 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노폴리는 기업이 하나니까 서브스티튜트가 없어요. 얘 거밖에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마켓 파워는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각각의 4개 시장의 각각의 이제 경쟁적 시장 구조적인 특성이 정리된 이 표를 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뭐 마지널 코스트라든가 뭐 마켓 프라이스가 있고 에버리지 코스트 이런 것들 다 그려가지고 각각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컨디션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펌의 이윤 극대화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은 어디서 달성되느냐.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이윤 극대화 조건. 이거는 MR 커브랑 MC 커브가 만나도록 하는 생산량에서 결정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부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널 레비뉴 커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널 레비뉴. 우리나라 말로는 한계 수입이에요.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 그럼 마지널 레비뉴가 뭐냐?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요. 물건 하나 만들어 갖다 팔아. 그럼 당연히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이 들어오겠죠. 바로 그 매출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돈 얼마 들어왔는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지널 레비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지금 딱 만약에 100개까지 판매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101개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 손님이 주문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갖다 팔았더니 이거 얼마에 팔까요? 그랬더니 요거 이제 요거 한 2만 원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팔았어. 그럼 여러분 2만 원이 마지널 레비뉴인 거예요. 2만 원. 그러면 이거 P와 MR이 일치하는 건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퍼펙트 컴페티션에서만 P와 MR이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고폴리라든가 모노폴리라든가 다른 시장에서는 얘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퍼펙트 컴페티션에서는 우리 인디비주얼 펌의 사장님이 생산량을 아무리 늘리거나 줄여도 이게 마켓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에 영향을 전혀 못 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퍼펙트 컴페티션은 우리 사장님이 생산량 아무리 늘리고 줄여도 얘는 그냥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영향 못 미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 일단 우리는 이 과정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불변을 좀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불변 가정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는 이거야. 우리 사장님이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얘는 안 변하는구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니까. 그래서 얘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P와 MR이 이렇게 일치된다. 이런 논리가 확인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른 시장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올리고폴리, 모노폴리는 마켓 파워가 있어.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고. 무슨 얘기죠? 다른 시장은요. 우리 사장님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여버리면 이게 우리 사장님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돼요. 주게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100개에서 101개로 늘렸을 때 마켓 프라이스가 2만 원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이제 101개에서 102개로 늘렸을 때도 얘가 그대로 2만 원 유지가 되느냐 이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현재 생산량 지점에 따라서 마켓 프라이스가 다 제각각이 허용되는 게 퍼펙트 컴페티션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P와 MR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생산량이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이다라는 거는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왜 얘가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인지 간단하게 그 설명 가능해요. 자, 마지널 레비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내려앉는 모양이고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마지널 코스트 기본 개념 아실 거예요. 이거 뭐죠? 마지널 코스트?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증가분이죠. 이게 마지널 코스트죠. 자, 자 그러면 자 우리 사장님이 물건 하나 만들면 우리 사장님 주머니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만큼 나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윤이 되겠죠. 물건 하나 팔았을 때. 자, 하나 더 만들면은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이만큼 돈이 나가. 그러니까 요게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 그럼 이게 나가고 요만큼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윤이라고 요게. 근데 하나 더 만들면 주머니에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나간 돈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죠.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이만큼 돈이 나가니까 요거를 벌죠. 여기를 벌죠. 딱 됐어요. 그래서 멈추면 돼. 여러분 여기서 더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 더 만들어 갖다 팔면 우리 사장님 주머니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나간 돈이 더 크죠. 즉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지널 레비뉴 커브랑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만나는 딱 요 지점이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건 이제 한눈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 내용인데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마지널 레비뉴가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시는 건 물건 만들 대로 이렇게 이윤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에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은 뭐죠? 무한대로 생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무한대로 만드는 게 이윤 극대화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현실 경제의 조건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게 요 케이스밖에 없어. 자, P와 MR이 일치하는 뭐죠? 예, 퍼펙트 컴페티션 마켓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지널 레비뉴 내려앉고 마지널 코스트 올라가는 방금 그렸던 요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퍼펙트 컴페티션 마켓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모노폴리, 올리고폴리,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은 어디 생산량에서 바로 요 생산량에서 달성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래프적인 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구분 잘 해주시고, 물론 전제 조건이 여러분 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버리지 베리얼 코스트보다 위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알겠어.
얘는 그냥 마켓 시장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마켓 이퀄리브럼 프라이스랑 MR 커버가 딱 수평선을 일치하게 되는 거 알겠는데 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산술적 개념이 들어가긴 해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CFA 레벨에서 엄청나게 고난이도 계산 문제 여기 등장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래프적인 방법론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칼큘러스, 그 미분연선이죠. 미분연선이 들어가는데 우리 CFA 레벨에서 그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시고 자, 우리 인디비주얼 펌이 직면하게 되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럼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그럼 마지널 레비뉴 커브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요. 자, 여기 얘 세로축이죠? 얘 P죠? 세로축에서 요 놈은 같이 출발해. 근데 얘보다 2배 가파른 기울기로 내려갑니다. 2배 가파르게. 2배 가팔라요. 그래서 요걸 조금 연장하면은 뭐 이거 수험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2배니까 여러분들 요 놈이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을 지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이 이 인디비주얼 펌이 직면하게 되는 디맨드 커브고, 그러니까 우리 Y절편이라고 하죠. 세로축의 출발선을 같은데 길게 2배로 내리꽂히는 요게 바로 이 인디비주얼 펌이 직면하게 되는 마지널 레비뉴 커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이거는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제목 잘 보세요. 이거 퍼펙트 컴페티션 아닙니다. 자, 우리 표 옆에 있는 그림은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마켓이라서 이 그림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널 레비뉴 커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디맨드 커브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더 가파른 기울기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걸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이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코스트 커브는요. 그냥 빨간색 계속 쓰자. 코스트 커브는 우리 이런 마켓 스트럭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퍼펙트 컴페티션에서처럼 그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펌의 인디비주얼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조건은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에서 특히 X축의 위치라고 그랬죠. X축의 위치.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셔서 여러분 얘 Q1이라고 할까요? 요게 펌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덕트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딱 요만큼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만큼 만들면 당연히 이 제품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우리 펌은 요 점 보이시죠? 요 점. 여기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좀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만 좀 더 하고 잠깐 우리 강의를 마무리 지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옳게 알겠어. 이 그림상으로 MR과 MC가 만나는 딱 여기에서 생산을 결정해서 가격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 펌의 프로핏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아까 알려드렸죠. P-AC 곱하기 Q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Q는 당연히 이 Q를 말하게 되는 걸 거고요. 여기서 AC, 이 P는 당연히 저 P를 말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AC는 뭐냐? 당연히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그림상에는 이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덕트에서의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의 크기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물론 이제 교재는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려볼게요. 얘를 이제 파란색 한번 써볼까? 초록색 한번 써볼게요. 검은색 쓰자.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제 얘의 커브를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은 그림이 2개 있는데 왼쪽 그림 잠깐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펌의 이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펌의 프로핏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P는 여기고, 자,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그 프로덕트에서 AC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길이가 요 길이가 P-AC야. 근데 여러분, 프로덕트는 이거니까 바로 이렇게 검은색 빗금친 이 면적이 우리 인디비주얼 펌 프로덕트, 이게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 사장님의 프로핏의 크기가 되겠죠. 물론 얘가 양수이니까 당연히 익세스 프로핏을 지금 얻고 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마켓 스트럭처의 여러 가지 개형이라든가 특히 모노폴리스틱 컴페티션에서의 그래프 개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좀 이어가지고 다양한 개념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게임 세오리 파트까지 한 다음에 우리 모듈 퀴즈 풀이하는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다음 페이지 주제 바로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